이른 겨울 아침의 서울. 흐린 하늘은 힘든 하루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여전히 북적였고 자동차 경적 소리와 길거리 상인들의 배달 소리가 뒤섞여 도시의 친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수연은 보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신발이 젖은 포장도로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최종 시험을 통해 그녀가 명문 로펌에 입사하여 인턴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그녀는 어떤 일도 이 기회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법률과 선례가 마치 암기한 내용처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수연은 잠시도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날이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오늘 시험이 끝나면 맛있는 식사 사주는 거 잊지 마. 수연은 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제가 레벨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앞 교차로 근처에 교통체증이 심한 가운데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마른 노인이 보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주름진 얼굴에서는 뚜렷한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는 가까운 벽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마른 손이 떨렸지만 곧 미끄러졌습니다. 수연이는 곧바로 달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를 부드럽게 지탱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고 숨쉬기는 거칠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갑자기 휴대전화가 배낭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한 목소리를 냈다. 구급차를 부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몇몇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을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고개를 들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정도의 남자와 단호한 눈빛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각져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몸을 굽혀 숙련된 동작으로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구급차를 부를 수가 없어요. 내 휴대전화는? 수연은 말을 더듬었다. 바로 거기에 제 차가 있어요. 그녀는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그 남자는 함께 노인을 일으켜 세어 근처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차 문을 열고 노인을 뒷좌석에 앉히도록 도왔다. 수연은 재빨리 그의 옆에 앉아 그를 안정시켰다. 차는 혼잡한 교통 속을 질주하며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갔다. 수연은 운전석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그런 우아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왜 나이든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춰 섰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접어두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그 남자는 백미러로 그녀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의 입술꼬리가 살짝 꿈틀거리며 덧없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민재예요. 차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도시의 맑은
간판들을 지나며 붐비는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험을 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꿈을 잃게 만들까? 그녀는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친절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좇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마른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마치 그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재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능숙하게 운전했다. 그는 서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침착함을 유지했다. 수연은 백미러로 그 남자를 들여다보며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누구야? 왜 그런 시기에 나타났을까? 그 차는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 멈추자마자 민재는 재빨리 문을 열고 의료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 노인은 지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즉시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밀었습니다. 수연과 민재는 마치 노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병원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두 분은 환자의 친척이신가요? 의사가 침대를 안으로 밀면서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그를 도운 사람은 저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료진과 함께 노인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공허함이 느껴졌다. 갑자기 수연은 유리창 뒤로 의사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불안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옆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자신이 여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재가 차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수연은 병원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나는 더 이상 모른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놓쳤어요. 그녀는 빙긋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가 묻어나는 게 느껴졌다.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낯선 사람을 위해 희생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을 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그 말이 머릿속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오른쪽. 로펌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뜨자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녀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노인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지쳐있고 약간 영양실조 상태일 뿐이며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깨어 있어서 너희 둘을 보고 싶어 해.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재에게 돌아섰고 두 사람은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반쯤 뜬 채로 있었지만 수연을 보자 활력이 빛났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약하지만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노인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연락할 수 있는 친척이 있나요? 그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조카가 한 명뿐인데 그는 몇 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왔고 더 이상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수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슬픔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 노인은 마치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안정감을 느끼는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듯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 옆에서 민재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분해 보였다. 그 이상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 셋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밖의 서울 하늘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 한 줄기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는 기분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의 앙상한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그에게 힘을 주듯 그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민재는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노인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내 딸아, 너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 잠깐 내 옆에 앉아보세요. 그 간단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간의 따뜻함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는 여전히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물어보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진료 기록을 손에 든 채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친척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를 데리러 갈 사람은 누구죠? 그 질문이 나오자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수연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나타난 당혹스러움을 보고 가슴이 죄어들었다. 제 조카는 멀리 살아요. 나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노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변명하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를 이런 상태로 홀로 두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요. 그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나이든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반짝였다. 고마움과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이었다. 나도 갈게요. 수연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당신도 노인을 도와주고 싶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급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수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퇴원 절차를 마친 후 세 사람 모두 병원을 떠났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코트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약간 몸을 떨었다. 수연은 다시 한번 노인과 자신이 탈 수 있도록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물었다. 어디 살아요? 그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홍강 유역의 작은 골목이지만 매우 가난해서 익숙해지기 어려울 거예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울의 골목길이 너무나 가난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달리며 점점 도심에서 멀어져 갔다. 우리가 더 멀리 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높은 빌딩들은 점차 오래된 동네로 바뀌어 갔으며 단층 집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좁은 골목길 앞에 멈췄는데 골목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우리 집이 거기에 있어요. 노인은 어두운 골목을 가리켰다. 수영과 민재는 울퉁불퉁한 길에 있는 무릉덩이를 밟으며 그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왔다. 이 작은 집은 두 개의 오래된 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색된 나무 문이 있습니다. 수연은 노인이 문을 열도록 도왔다. 집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가구는 너무 단순해서 오래된 침대, 나무 테이블, 몇 가지 주방 도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주변은 춥기만 합니다. 그 노인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곳은 좀 단순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냥함이 가득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그냥 당신이 걱정될 뿐이야. 당신은 항상 여기서 혼자 살았나요?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와 이 집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다. 갑자기 민재가 입을 열었다. 식사하셨어요. 그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수연은 민재를 바라보더니 재빨리 일어섰다. 나는 음식을 사러 갈 것이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나는 그녀와 함께 간다. 두 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가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수연은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를 도왔나요? 민재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돕는 것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수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에는 결코 없었던 생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노란 가로등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뻗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노인이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수영과 민재는 따뜻한 죽과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사고 나서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들어가자 노인은 낡은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음식을 좀 사왔어요. 수연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뜨거운 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해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나를 멈춰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마다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걸어가서 의자를 빼어들고 앉았고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웠다. 조금 먹고 쉬세요.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연은 죽통 뚜껑을 열고 입으로 불어식힌 뒤 숟가락을 손에 쥐었다. 도와드릴까요? 그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죽 한 숟갈이 그의 입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할아버지, 손자에게 다시 전화드릴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사라졌어요. 나는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그 나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수연은 혼자 지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녀는 민재를 잠깐 바라보았고 그가 노인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흘렀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숟가락이 죽그릇에 가볍게 닿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얼마 후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이렇게 걱정해준 지가 오래됐네요. 수연도 따라 웃었다. 이제부터 무엇이든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그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주저함도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민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시험을 놓친 것을 후회하시나요? 수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노인을 보고 그의 친절한 미소를 보니 후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돕기 위해 멈추겠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이미 답을 마친 것처럼 입술꼬리를 살짝 들어올렸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민재는 일어나 조끼를 고쳐 입은 다음 갑자기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시 기회가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수연은 명함을 받았다. 그녀는 그 위에 인쇄된 글자를 훑어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민재는 지성민재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성과 민재 법률사무소. 그녀가 한때 인턴으로 일하기를 꿈꿨던 그 명성과 우연히 만난 남자. 민재는 지금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놀란 채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지성과 민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해 보였다.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을 돌려서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없지만
또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어울려 보고 싶어.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방금 그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아침 내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로 돌아섰고 그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수연은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오늘이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상한 기분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어젯밤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식으로 명문 로펌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엄숙하게 새겨진 글자를 쓰다듬고 있었다. 지성민재 법률사무소 유한회사, 그녀가 기사와 강의실 강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이름들이 이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 심호흡을 했다. 준비를 마친 수연은 민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깊고 차분했다. 전화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당신의 제안이 유효하다면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존. 오늘 아침 9시에 회사에 도착하세요. 제 비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9시, 수연은 지성과 민재의 높은 빌딩 앞에 섰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인데 그녀는 첫날 출근해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면접이 아니라요.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셔츠를 고친 뒤 넓고 전문적인 로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전문가다운 태도를 지닌 젊은 여성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다가왔다. 당신이 수연이신가요? 저는 민재 감독의 조수, 하늘입니다. 그는 오늘 당신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답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그녀를 회사의 주법무부서가 있는 최상층으로 데려갔다. 저희는 기업법과 상사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매우 바쁘기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녀는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경고와도 같았지만
수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들은 큰 유리문 앞에 멈췄다. 내부는 깔끔한 책상이 놓인 현대적인 사무실입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화면이나 두꺼운 서류 더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녀를 팀 리더에게 소개했는데 그는 30대 여성으로 강렬한 분위기를 지녔다. 소송팀장 예진 씨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범 기간 동안 당신을 지도할 것입니다. 예진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봤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가 유능한지 아닌지 단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수연이신가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예,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은 별다른 감정 표출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주도적으로 행동하세요. 다가올 사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깊게 읽고 1시간 안에 요약해주세요. 수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자 그녀는 침을 삼키고 서류를 받았다. 1시간은 초보자인 그녀에게는 꽤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하면서 각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두 대기업 사이의 계약 분쟁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 때문에 그녀는 머리가 아찔해졌다. 시간은 그저 흘렀을 뿐이에요. 그녀는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핵심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시계가 1시를 치자 그녀는 예진을 올려다보며 요약문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예진은 책을 받아들고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 방 안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진 않지만 당신의 분석은 모호합니다. 더 노력하세요. 칭찬은 아니었지만 수연에겐 좋은 신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가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회귀보았다. 첫날은 어땠어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매우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민재는 빙긋 웃었다. 좋아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수연은 자신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지성민재 로펌이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첫날부터 그녀는 이곳 변호사들이 직면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문서, 끝없는 회의, 고객과의 끊임없는 전화통화로 바쁘죠. 그녀를 직접 지도한 소송 변호사팀장 예진 씨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건 대형 고객을 위한 파일이에요.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2시간 안에 완료하세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예진은 이미 떠나버렸다. 100페이지에 가까운 계약서를 2시간 동안 읽은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매 페이지를 재빨리 넘겼다. 그녀의 마음은 예민했고 그녀의 눈은 가능한 한 빨리각 조항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시계가 2시간의 마지막 초를 치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그 파일을 예진의 책상으로 가져왔다.
예진은 그녀를 흘깃 바라보더니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몇 분 후, 예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위험 요소를 지적했지만 당신의 분석은 여전히 깊이가 부족해요. 거친 발언이었지만 예진의 목소리에는 비하의 기색이 없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실제 사건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수연은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계약 분쟁에서 원고와 중재 세션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법률 보조원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지 관찰만 할 뿐, 회의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녀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준비됐어요. 예진은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형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에는 지성과 민재의 회사의 법무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원고 측의 법률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있습니다. 수연은 방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가 실제로 중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진과 민재가 반대편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모든 단어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는 교실 수업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단어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성과 민재의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진이가 즉시 입을 열었다. 이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반대편은 잠시 주저했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이건 진짜 심리전이었다. 약 2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원고 측이 마침내 항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성과 민재의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재 세션이 끝나자 모두가 악수를 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는 그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예진은 회의실을 나가면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떻게? 현실은 이론과 거리가 멀다.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든 단어는 고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진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은가요? 수연은 결의가 담긴 눈으로 미소 지었다. 분명히. 그러자 민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다. 그럼 준비하세요. 앞으로의 길이 길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막 여행을 시작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연은 자신이 정말로 약함이나 주저함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연은 지성과 민재의 법률 사무소에서 겪는 스트레스 많은 업무 속도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문서를 많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실제 사례를 따라가고
진짜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송팀장 예지는 엄격하지만 세심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수연은 점차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단계를 지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관찰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매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초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긴급 회의입니다. 10분 내로 회의실에 도착해주세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서류를 챙기고 회의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가 들어가자 방 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민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그의 눈은 엄숙했다. 예진은 그의 옆에 서서 가슴 위에 팔짱을 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군요. 민재가 모든 사람을 훑어보며 말했다. 저희 고객인 대형 부동산 회사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건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고소했습니다. 예진은 이어서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계약서의 조항이 매우 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이 허점을 악용한다면 우리의 의뢰인은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연은 부동산 소송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침을 삼켰다.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 계약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뢰인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예진은 회의실을 둘러보던 중 수연에게 발걸음을 멈췄다. 수연 씨, 여기에 참여하시겠어요? 그녀는 놀랐다. 어떻게 지내세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수연은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결심을 가늠하던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은. 그래서 저는 전체 계약서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알아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이 소송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항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수연은 어깨에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바로 사건 파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고 각 조항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녀는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은 시간을 계약서를 계속 읽고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며 보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거의 모든 사람이 퇴근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앉아서 글의 모든 줄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들어왔어요. 아직 집에 안 왔니? 그는 물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자기 책상 바로 옆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집에 가기 전에 뭔가 알아보고 싶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이 사건은 쉽지 않지만 그녀가 작은 허점을 발견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갑자기 멈췄다. 두꺼운 페이지 사이에 묻힌 작은 문구가 눈에 띄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주에 깊게 읽었다. 잠깐만요. 이 조항에 대해서요?
그녀는 급히 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민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수연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다. 계약서에 지불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지연이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가리켰다. 그들은 우리 의뢰인이 제 시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 지연이 의뢰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용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가 가리킨 단어를 응시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아요.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 문제는 내일 고객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이는 강력한 반격이 될 것이다. 수연은 가슴에 설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어요. 지성과 민재가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이 처음으로 인식의 불꽃을 튀기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자신에게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미소 지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매우 일찍 회사에 나왔다. 그녀는 밤새도록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그녀가 발견한 것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관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고객과 회의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민재, 예진, 그리고 다른 여러 선임 변호사들이 참석한 회의실에 들어갔다. 반대편에는 고객사의 대표가 있었는데 긴장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다. 민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했으며 귀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모서리에 앉아 펜을 움켜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예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원고는 귀사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지연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에게 손짓했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발표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네, 전체 계약을 검토한 결과 지불 책임 조항에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지연이 고객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들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밑줄이 그어진 글자를 가리키며 고객에게 문서를 밀어 넣었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지연을 일으킨 것이 귀사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재에서 또는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도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고객 담당자는 문서를 집어들고 읽은 후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소송이 계속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진은 입술을 살짝 꼬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잘했어. 수연아, 그 말은 칭찬일 뿐만 아니라 인정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법적 전략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귀에 깊게 듣고 중요한 점 하나하나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 미팅이 끝나자 고객은 민재와 악수했는데
그의 얼굴은 미팅룸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팀에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당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가볍게 웃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손님이 나가자 예지는 수연 쪽으로 돌아섰다. 잘했어. 이렇게 계속하면 여기서 든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 같은 기분으로 미소 지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계속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범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 회사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일을 기대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고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민재는 가볍게 웃으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는 수연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연습은 더 이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와 각 조항이 기업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실제 법적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 회의 후로 그녀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예지는 그녀의 진전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했지만 그녀가 게으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압박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예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백업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은 시간을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며 자신의 의뢰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찾는 데 보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을 때 민재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지나가다가 멈춰 서서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수연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일 아침까지 연구를 끝내고 싶어요. 민재는 팔짱을 끼고 가볍게 책상에 기대었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서류의 머리를 파묻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빙긋 웃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해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 그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연은 민재 역시 책상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웃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당신보다 경험이 더 많아요. 수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나와 같았던 적이 있었나요? 직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민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물론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성과 민재의 입시에 진출했고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패배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진짜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일까? 그녀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알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일은 큰 고객과 회의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수연은 눈을 굴렸다. 너. 옳은. 이건 중대한 계약 분쟁이고 이것이 상위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좋은 기회이고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수연은 그를 돌아다보더니 눈앞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 최선을 다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민재가 어젯밤 언급한 사건 파일을 다시 읽는데 1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두 대기업 사이의 전쟁이에요. 각 측은 강력한 법률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을 배우고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재가 접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비가 돼.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그녀는 곧바로 압박감을 느꼈다. 반대편에는 원고 측 변호사팀이 이미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데 집중했다. 협상이 시작됩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성과 민재의 의뢰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나열하며 긴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단호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다는 점이에요. 귀하의 주장은 고객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조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계약서 제10조는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분명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공하신 서류에 따르면 저희 고객이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약간 주춤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전의 선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 싸움은 계약의 조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훑어보며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찾아봤다. 그녀는 관련 사건을 발견하자 조용히 그 파일을 민재 앞에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잠깐 쳐다보더니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의 날카로움이 번쩍였다. 램 안 변호사는 방금 이전의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민재는 반대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ABC 회사와 엑세즈 법인 간의 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사한 주장을 기각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원고 측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지성과 민재 측이 그렇게 강력한 반격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정말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고 싶다면 우리는 선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너무나 긴장되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잠시의 비밀스러운 논의 후 원고 측 변호사들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는 요청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송 대신 합의를 모색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수연은 민재가 상황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렇게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 민재는 일어나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회의실을 떠나기 전 수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단 3단어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온전한 인식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연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흥분해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눈썹을 찡그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지성과 민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연은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그럴게요. 라고 답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난 당신을 계속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지성과 민재가 정식 직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환영합니다. 수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다. 너 진심이야. 확신하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녀는 가슴에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서 한때 꿈꿔왔던 로펌에서 정규직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준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이 지성과 민재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다는 소식은 금세 사무실 전체로 퍼졌다. 그녀의 동료 중 일부는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 발급받은 직원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카드에 적힌 능우엔 수연, 변호사 수습생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자 그녀의 가슴에서는 자부심이 치솟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축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당신의 다음 사건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도전적인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빙긋 웃었다. 준비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예지는 바로 뒤따라 걸어가서 팔짱을 끼고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별로 나쁘지 않구나, 아가씨. 나는 당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지만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예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좋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지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는 저번에 그녀가 도와줬던 노인을 방문하기 위해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홍강 유역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갔을 때 노인은 낡은 의자에 앉아 차분한 눈빛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따뜻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기분이 나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일은 어떤가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었다. 저는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웃었다. 알아요. 너는 강한 소녀야. 수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그날 그를 돕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노인은 단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딸아. 저는 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때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법입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옳을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작은 결정들이 때로는 가장 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과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결정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그녀는 스트레스 받는 법학생으로 시작했고 미래를 결정할 시험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잠시 멈춘 순간이 그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친절은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도우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항상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자신을 증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연이 지성과 민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결국 끈기와 결단력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녀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만으로도 큰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강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